안녕하세요, 닥튜브입니다. 의대생들의 삶은 굉장히 바쁘고 보통 다른 학과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의대생들의 실제 삶은 어떠한지,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대생이 저와 100% 똑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대학마다, 의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8, 90%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과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의대는 총 6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6년제입니다. 의대는 6년제 중에서 첫 2년 동안은 의예과, 예과라고 하고요. 뒤에 4년 동안은 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과와 본과가 있는 거예요. 합쳐서 총 6년입니다. 예과 때는 의학을 배우진 않아요. 의학을 배우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까지 빡세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과생들은 연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연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의대생이지만 의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쥐뿔도 몰라요. 만약에 당신이 예과생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의학을 논하면서 막 잘난 척을 한다면은 그건 그냥 개허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의대생이 뭔가 의학을 논하거나 실제로 의학을 배워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정도 레벨이 되려면 적어도 본과 3학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6년 중에 5학년을 말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연한 게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고등학교 공부만 잘해서 의대 입학을 했어요. 의대 입학을 어제 했는데 오늘 내가 의대생이면 의학을 배웠나요? 의학을 알 수가 있나요? 당연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과 때도 의대 다닌다 그러면 저한테 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나름 아는 만큼 최대한 머리를 써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설명했던 내용들은 실제로 틀린 내용도 많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손발이 오글거립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했어야지 왜 뭔가 아는 척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 예과생의 특징은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수험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꽤 성공적으로 마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의대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는 곳이 의대죠. 솔직히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냥 보통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의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의대가 아닌 그냥 일반 서울대, 서울대 공대나 서울대 자연대나 서울대 법대, 서울대 경영학과 뭐 이런 대학에 한 10명을 보냈어요. 1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의대 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의대 입학하던 시절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서 수능 성적 상위 3% 정도가 나오면은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뭐 이런 정도의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의대, 우리가 흔히 지잡대라고 불리는 지방의대라도 가려면 상위 0.5%가 돼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공대를 3%로 합격한 사람은 지방의대는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3% 정도가 나와서 서울대 공대 합격을 한 사람은 지방대 의대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딱히 잘난 척을 하거나 다른 서울대생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고 지방 사립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대 다니기 전에는 연세대 공대에 다녔어요. 연대공대를 1년 정도 다니다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물론 나중에 의대 합격하고 나서는 자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수능시험을 정시로 쳐서 의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 성적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전국에서 한 800등 정도를 했어요. 그때 정확한 성적 순위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순위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좀 낮게 잡아도 전국에서 1000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아마 퍼센터지로는 0.3%에서 0.5% 정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닌 모교 대학에 문 닫고 꼴찌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꼴찌로 합격한 사람을 문 닫고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보통 대학교에서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상위 1%였어요. 1%. 그러니까 상위 1% 안에 못 들면 지방대 의대도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공대 합격한 제 친구와 저는 수능 점수가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서울대 법대 합격한 친구보다도 제가 15점이 높았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의대생들은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고 뭐 실제로 똑똑하죠. 가장 똑똑한 줄 알고 눈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공부만 하느라고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눈도 굉장히 높아요. 남자 의대생들은 아주 예쁜 여성이 아니면 절대 만나질 않고요. 여자 의대생들은
자신보다 똑똑하거나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얼굴만 예쁘면 여자의 학력이나 스펙 상관없이 그냥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대 내에서 CC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예과생 시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3년만 고생을 한 게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12년 정도를 거의 뭐 전교 1등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의대 막 입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마음에 굉장히 부풀어 있고, 6년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갖게 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엄청난 환상과 꿈에 부풀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가 더 고생이죠. 개고생이죠. 여하튼 결론은 이때 예과생들은 굉장히 눈이 높지만 그래도 연애할 시간은 충분한 시기라는 거. 이제 총 2년의 예과 생활이 끝나면 본과 생활에 들어갑니다. 의대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본과 1학년 시기라고 해요. 이거는 의사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 정도가 본일 때가 제일 힘들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히 본과 1학년, 2학년 때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면역학, 병리학, 조직학, 신경해부학, 발생학, 뭐 이런 의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 학문들을 배웁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시험 기간에 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의대 다닐 때 시험 기간에 진짜 유급의 공포에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자괴감에 쩔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의대생들은. 그동안 전교 1등만 해왔고 IQ가 150 이상 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공부에는 자신이 있던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본과 1학년에 올라가면은 전부 다 같이 멘붕이 와요. 막 교수님들이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파워포인트 100장 슬라이드 가져오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고,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아무리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도 끝까지 못 따라가고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막 무슨 우주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외계 언어로 막 1시간 동안 블라블라 떠들면 그냥 이렇게 멘붕에 빠져서 멍 때리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담배만 뻑뻑 피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저게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극소수에 아주 머리가 좋고 정말 특출나서 모든 걸 완벽히 알아듣는 학생도 가끔 있어요. 진짜 한 100명 중에 1명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본과 1학년,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도 의학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뭐 해부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배웠다고 해서 의학을 제대로 배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학이라는 건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신경과 이런 과목들을 따로 배워야만 우리가 의학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의료인이라고 착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약사인데요. 저는 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사라는 직업은 의료인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실제로 약사들은 의료인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양리학은 정말 많이 배워요. 약대 다니면서 양리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양리학을 배운다고 해서 의학을 배운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과학, 외과학 이런 걸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임상 실습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료인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을 굉장히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말하는 김에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는 본과 1학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였어요. 미친 듯한 공부량에 너무 당황을 했었고, 새벽까지 복습을 하는데도 이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러다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나 유급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제가 수능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지 100%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친구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걸 물어봐도 저는 진짜 막힘없이 수학 문제 같은 거는 다 알려줬고, 친구들한테 다 풀어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천재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본과 1학년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본과 1학년이 되니까 여유는커녕 진도를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원래 공부라는 건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문제의 수준에서는 전부 다 알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도 못 따라가고 허덕이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모조리 깨졌어요. 나는 의대는 간신히 들어왔지만 의사는 못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이미 의사가 된 선배님들을 보면은 진짜 신처럼 보였습니다. 와, 저분들은 이걸 다 해온 거라고? 이 과정을 다 버틴 거라고?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본과 2학년이 됐을 때는 여전히 뭔가 멘붕 상태이고 간신히 꾸역꾸역 위태위태하게 수업을 따라가면서 간신히 유급은 면하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말 과연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과 2학년 후반이나 본과 3학년 정도가 되면은 드디어 의학에 꽂힌 내과학을 배우게 돼요. 내과학. 이 내과학이라는 과목을 내과 의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대생들은 다 배웁니다. 모든 의대생들이 다 배우는 과목이 내과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알레르기내과, 또 뭐 있지? 하여간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은 이때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학을 배우기 전에 의대생들은 의학 지식은 거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과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6년 중에서 마지막 5, 6년째, 그때는 이제 병원 실습을 돌아요. 병원 실습을 돌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운을 입고 교수님의 회진을 따라 돕니다. 병원에 실습을 나가는 거죠. 회진도 따라서 돌고 어떤 특정 환자를 지정을 받아서 그 환자의 병과 이 환자의 예후 같은 거에 대해서 케이스 레포트를 써오라고 해요. 그 외에 하얀 거탑 같은 의학 드라마를 보면 교수님 뒤에 학생들이 줄줄이 줄 서서 따라오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회진이고 그 메모장에 뭔가 막 적으면서 회진을 따라다니는 많은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때는 본과 3, 4학년 정도가 되면 적어도 본과 1학년, 2학년 때보다는 많이 덜 바쁩니다. 어떻게든 짬을 내서 연애를 하는 의대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본과 1학년은 진짜 연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유급의 공포에 위태위태하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연애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시험 기간 전날만 되면 여자친구와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는 제가 시험 기간에 연락을 잘 못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바빠도 똥 놀 시간도 없냐? 네가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문자 한 통 할 수 없냐? 잠깐이라도 내 생각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뭐 지금 같았으면 그러면 나는 너 못 만나겠다,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를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기적이었던 걸 수도 있고 제가 이기적이었던 걸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통 의대생이 다른 과 학생들과 연애를 하면서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대생의 그 바쁜 커리큘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한 건데 자기를 덜 사랑한다, 나를 덜 좋아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저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연애를 하다가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뭐 여성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자신이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타고 많이 의존적인 성격이고 항상 내 옆에 남자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항상 누가 꼭 붙어있으길 바라는 사람은 의대생과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진짜로 겪어본 경험을 근거로 나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번 영상 제목이 의대생과 소개팅을 할 때 알아둘 점이었죠. 다음 영상 주제는 의사와 소개팅을 할 때 알아둘 점입니다. 제가 금방 편집을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티브였습니다.